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첼라라고 해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27살 여성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고양이랑 노트북을 더 자주 보고 여행보다는 집에서 넷플릭스를 더 많이 봤던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첫 아시아 여행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마르첼라, 넌 왜 항상 집에만 있어? 세상은 넓고 너는 아직 젊잖아. 엘리사 언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4살 많은데 언제나 잘 나가는 사람의 대명사였거든요. 밀라노에서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늘 바쁘고 늘 에너지가 넘쳤죠. 그런데 그런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말 그대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냥 너무 지쳤어. 일은 잘하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허전한 거야. 더는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제 일상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클라이언트 요청에 맞춰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저도 어느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보던 한국 드라마를 옆에서 멍하니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한번 가볼까? 처음엔 진짜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드라마 속 풍경이 예뻐 보였고 요즘은 유럽에서도 한국 관련 콘텐츠가 많아졌잖아요. 길거리 광고에도 K-pop 아이돌이 나오고 친구들 인스타그램 피드에도 자꾸 한국 음식이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 반응은 참 시큰둥했어요. 한국? 왜 하필 거기야? 영어도 안 통할 텐데. 차라리 LA나 바르셀로나 가지. 바다는 있어. 재밌는 건 또 뭐가 있대? 처음엔 그 말들이 좀 신경 쓰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더 가고 싶어졌어요. 누가 뭐라 하든 남들이 예상 못한 곳에서 저만의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며칠 뒤에 바로 비행기표를 결제했죠. 비행기표 예약하고 숙소까지 정리한 다음 엄마한테 살짝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한국 간다. 열흘 동안. 진짜? 잘 됐다. 드라마 많이 찍어와. 혹시 현빈 보이면 꼭 사진 찍어와. 엄마의 유쾌한 반응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 첫 아시아 여행,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지도 모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깔끔함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정돈이 잘 돼 있었고 입국 심사도 빠르고 효율적이었죠. 와이파이도 금방 연결되고 공항철도 안내도 너무 친절해서 처음 온 나라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였어요. 호텔은 시내에 있는 곳으로 잡았는데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간판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 잠들지 않는 도시구나 싶었어요. 호텔 프론트 데스크 직원도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줬고요. 짐을 풀고 나서 근처 편의점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서 첫 번째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무인 계산대였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이세요? 여기 이렇게 찍으시고요. 이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 청년은 영어가 능숙하진 않았지만 정말 친절했고 몸짓으로 천천히 설명해줬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니까 저보다 더 밝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웰컴 투 코리아. 그 말 듣고 기분이 괜히 좋아졌어요.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받은 그 환영 인사 한마디가 이 여행의 분위기를 확 바꿔줬다고 할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뭔가 시작이 좋은데 잘 왔다. 그리고 창밖에 반짝이던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도시에서
나만의 이야기 하나쯤 만들어 가자고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날 밤 늦게 도착해서 호텔에서 잠깐 눈만 붙였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하진 않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말 그대로 바쁘고 역동적이고 뭐랄까 멈춰있질 않았어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거기서부터 약간 놀랐어요. 식탁에 김치가 떡하니 올라와 있길래 이걸 아침에 먹는다고 싶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가족이 너무 자연스럽게 김치랑 미역국이랑 먹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따라 해봤는데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약간 깔끔하면서 입맛도 도는 게 이래서 아침에 먹는구나 싶었어요. 아침 먹고 커피 한잔 하려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진짜 세련됐어요. 인테리어도 감각적이고 메뉴판도 예쁘고 자리마다 사람들이 노트북을 펴고 뭔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전혀 소란스럽지 않으면서도 활기가 느껴졌어요. 한국이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을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와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괜히 노트북을 꺼내서 뭔가 하는 척했어요. 괜히 있어 보이더라고요. 점심 무렵에는 경복궁에 갔어요. 진짜 거기 들어서자마자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주변은 현대식 건물인데 그 안에는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 한복 입은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들 사이에 섞여서 걷는데 갑자기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다가와서 웃으면서 말을 걸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처음엔 경계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셔서 덥석 카메라를 맡겼어요. 사진을 다 찍은 뒤에 제가 이탈리아에서 왔다고 하니까 두 분이 손뼉을 치며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요즘 유럽에서도 한국 드라마 많이 본다던데 정말이에요? 그럼요. 우리 엄마는 드라마 때문에 기분까지 좋아지셨다니까요. 서로 웃으면서 몇 마디 더 나눴고 그 따뜻한 분위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말 그대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꼭 오랜 이웃 같달까? 경복궁을 나오는 길에 괜히 기분이 좋아졌고 아,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명동 근처 기념품 가게를 갔어요. 문제는 거기서 생겼죠. 이것저것 고르고 결제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가방, 주머니, 재킷 안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졌는데 안 나왔어요.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지갑은 있는데 카드만 없고 현금도 조금밖에 없었어요. 점원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금이요? 아, 잠시만요. 저 거스름돈이 없을 수도 있어서요. 그러더니 가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는데 손에 거스름돈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미안해서 연신 고개를 숙였고 그분은 오히려 자기 잘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다 카드 쓰시니까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그 장면에서 감동받았어요. 이탈리아였으면 아마 결제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이분은 일부러 돈 바꾸러 뛰어가신 거잖아요.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더니 또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근처에 외국인용 카드 키오스크 있어요. 여권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유로도 충전돼요. 그래서 알려주신 곳에 가봤더니 정말이었어요. 여권 넣고 터치 몇 번 하면 카드가 바로 나왔고 유로를 넣으면 자동으로 원화로 충전됐어요. 과정이 너무 간단해서 놀랐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시스템인가 싶었어요. 그 카드 덕분에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한국 여행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무인 카페, 지하철, 편의점 전부 다 그 카드 한 장이면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쓰는데 익숙하다 보니 현금 없이도 정말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 진짜 한국이 좋았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어요. 낯선 곳에서 실수하고 당황했는데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심지어 새로운 걸 알려줬어요. 이런 친절함이야말로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닐까요? 이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정말 잘 온 선택 같았어요. 한국에서 며칠 지낸 뒤 저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 도쿄로 이동했어요. 워낙 유명한 도시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기대도 꽤 컸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까 분위기가 전혀 달랐어요. 도시 자체는 세련됐고 사람들도 조용했지만 여행자로서 느껴지는 친절함이나 배려는 한국에서 받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 저녁,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엔 사진도 없고 직원분은 영어가 거의 안 되셔서 손짓 발짓으로 주문을 했죠. 겨우겨우 음식은 시켰는데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를 내밀었더니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노 카드, 올리 캐시. 당황했죠. 현금을 거의 안 들고 다니던 터라 지갑을 열어보니 유로밖에 없고 일본 엔화는 겨우 몇천 엔 뿐이었어요. 메뉴판에는 1200엔이라 되어 있었는데 계산서에는 1400엔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메뉴판 가격을 언급하자 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격 바뀌었어요. 메뉴판이 오래됐어요. 그 순간 너무 어이없었어요. 아니,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주인은 저한테 가방을 맡기고 ATM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사장님이 본인이 뛰어나가서 거스름 돈 받고 오셨는데 여긴 제가 돈 뽑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니. 차이가 너무 컸죠. 밖은 덥고 ATM은 찾기 어렵고 결국 한참 헤매다가 겨우 현금을 뽑아서 돌아왔어요. 기분이 아주 꿀꿀했죠. 돈 내고 나서도 웃는 사람 하나 없고 감사 인사도 없고 그냥 끝났다는 식이었어요. 괜히 눈치 보여서 고개만 숙이고 나왔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내가 외국인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다들 노력해줬는데 여긴 뭔가 내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교통도 마찬가지였어요. 버스를 타려는데 교통카드가 아니라 현금 동전으로만 계산 가능했어요. 그것도 딱 맞춰서 내야 한다더라고요. 제가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내는데 기사 아저씨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셨어요. 설명도 없고 표정도 딱딱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고요. 서울에서 처음 버스 탔을 때는 기사님이 카드 찍는 법도 알려주시고 실수해도 웃으면서 넘겨주셨는데 여긴 진짜 무뚝뚝하더라고요. 이튿날 아침 편의점에 갔는데 자판기 커피를 마셔보려고 했어요. 근데 자판기도 현금만 돼요. 카드 안 되고 잔돈도 딱 맞춰야 해요. 정말 불편했어요.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이 제 눈치를 보더니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전 많으면 자판기 많이 쓰게 되니까 경제가 돌아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멍했어요. 동전 쓰는 게 경제 활성화라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 한국은 자판기든 가게든 카드 터치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유럽보다 훨씬 디지털화되어 있고 훨씬 편리했는데 왜 일본은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싶었어요. 나중에 만난 한 외국인 회사원이 말해줬어요. 일본 은행들은 ATM 수수료로 돈을 벌고 있어서 카드 결제를 확대하는 걸 꺼려 한다고. 도쿄올림픽 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카드 결제를 확대하겠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카드 결제 안 돼서 손님 놓치는 가게 많고 그 손해가 몇 조 엔에 달한다고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더 답답했어요. 불편함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린 원래 이래라는 태도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천지 차이였죠. 그동안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행자로서 느끼는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도쿄에서 마지막 날 어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결정적이었어요. 음식 주문하려고 앉았는데 또 카드 안 된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자 주인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이랬어요. 그럴 거면 일본 오지 말지. 그 말 듣고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단지 돈 낼 수단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그 순간 서울의 그 점원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같이 해결책을 찾던 그 친절함이요. 진심으로 그리웠어요.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 나 다시 한국 가야겠다. 도쿄에서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 진짜 숨이 트였어요. 한국 땅을 다시 밟은 그 순간, 아,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가 제 고향도 아닌데 말이죠. 사실 여행 중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마치 귀국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웃긴 일이에요. 서울에 하루 더 머물까 고민했는데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졌어요. 도시 말고 좀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곳. 그래서 조금 검색하다 보니 강원도의 강릉이라는 곳이 눈에 띄었어요. 바다도 있고 커피거리도 유명하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기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다고 해서 바로 표를 끊었죠. KTX 타고 강릉으로 향하는 내내 창밖 풍경을 멍하니 봤어요. KTX의 깔끔한 시설에 한번 놀라고 속도와 체계적인 관리 체계에도 한번 더 놀랐어요. 기차를 타고 가며 논밭도 지나가고 산도 보이고 한국의 자연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부했어요. 도심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정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달까요? 강릉역에 도착했을 땐 공기부터 다르더라고요. 약간 짭짤하면서도 상쾌한 바람. 기차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바닷가 근처 숙소로 가는데 기사님께서 이것저것 말 걸어주시더라고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와, 엄청 먼 데서 오셨구나. 강릉 바다 좋죠? 강릉도 커피가 유명해요. 커피도 꼭 드셔보시길 바라요. 그 말 듣고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냥 기사님인데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 느낌. 숙소에 짐을 두고 바로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해변은 넓고 시원했고 파도 소리가 계속 귓가를 간지리는데 그냥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조금 울컥했어요. 도쿄에서 받은 스트레스, 한국에서 느낀 고마움, 갑자기 몰려온 감정이 터져버린 거죠. 저는 바닷가에 앉아서 해가 질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요. 그날 저녁 커피거리에서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바리스타 분이 제 억양 듣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행 오셨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서울 여행하다가 혼자 강릉까지 왔어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한국은 어떠셨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분도 웃으면서 커피를 내주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따뜻해지네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핸드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강릉. 다음에도 꼭 다시 오자. 혼자여도 괜찮고 누군가와 함께라도 좋아. 그리고 여행이 끝날 즈음 이탈리아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엄마와 한국 여행 가기. 지금은 다시 밀라노에서 일하고 있지만 가끔 퇴근길에 핸드폰 사진첩 열어서 강릉 사진을 봐요. 파란 바다, 조용한 카페, 따뜻한 사람들. 그 기억들이 저한테는 그냥 여행 추억이 아니에요. 제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엄마는 물론 친구들도 같이 데려갈 생각이에요. 처음엔 저더러 왜 한국이냐고 묻던 그 친구들요. 바다가 없다는 둥, 재미없다는 둥 했던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 바다도 있고 사람들 진짜 친절하고 카드 한 장이면 세상 다 되는 곳이라고.
강릉에서 느낀 그 평온함. 그건 어디서도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다시 가려 해요. 이번엔 진짜 여행이 아니라 두 번째 집에 가는 느낌으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